M3G 학부모 여러분들, 곳곳 영어 원장입니다. 오늘은 M3G 학생들 새로 들어간 커리큘럼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이 친구들부터 이제 2028 수능에 이제 그리고 내신 변화에 적용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되는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바뀌어요. 이제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등급제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요. 이렇게.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이 이제 뭐 4% 들면 1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11%에 들면 2등급이 되고, 23%에 들면 3등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촘촘하게 등급이 나눠졌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에 들면은 1등급이고, 34% 안에 들어가면은 2등급이 되고, 66% 안에 들어가면 3등급이 되는 비교적 등급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졌죠. 뭐 물론 그렇게 되니까 대학들은 고등학교의 등급을 정확히 신뢰하지는 않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영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부담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4% 받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예전에 2등급 정도가 이제 1등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이들의 부담은 많이 줄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몇 등급을 받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정형고를 갔는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이솔고를 갔는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10%는 어느 고등학교 가서도 어렵다 치면은 뭐 100% 이제 이 친구는 2등급을 받을 게 확실하다. 어디를 가나 34% 정도 안에 들을 것 같다 하면은 최대한 좀 분위기가 좋고 학습량이 많은 고등학교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머님들. 정확히 뭐 어떤 학교를 추천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학교별로 뭐가 다른지, 학습량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신은 이렇게 등급이 9등급이 5등급이 되니까 좀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 안 그러냐면 영어 하나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의 이제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예전엔 있었어요. 그래서 A, B, C만 나오는 이런 비교적 널널한 과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8 세대부터는 이게 전부 다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학업량이 내신에서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거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내신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럼 수능으로 가면은 뭐가 바뀌었냐? 수능으로 바뀌면은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는 거. 즉, 국어도 예전에는 뭐 화작을 할 거냐, 언매를 할 거냐, 이걸 골랐어야 됐고, 수학도 뭐 확통을 할 거냐, 미적 투를 할 거냐, 이렇게 막 골랐어야 됐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이 친구들부터는. 그리고 사회나 과학 같은 탐구 과목도 예전에는 뭐 8개 과목 중에 하나, 2개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100%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문과, 이과의 구별이 이 친구들부터는 없어졌다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수능에서도 그래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봐야 돼요. 이과건 문과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 이런 게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EBS 연계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됐고, 수학은 상당히 학습량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심화 수학, 즉 뭐 미적 투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불리해졌다. 이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입시 변화나 이런 거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제가 다음에 다른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고요. 저희 3G반 아이들 요번부터 들어간 커리큘럼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머님. 일단 제일 첫 번째 이 친구들에게 들어가는 교재는 단어 교재예요. 단어 교재는 뜯어먹는 복화라는 책으로 들어갔고요. 이 책은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단어가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책이 이제 뒤로 가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수능까지 대비하는 책이라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거는 오른쪽에 나오는 그 빈칸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consider라는 단어를 그냥 consider 고려하다 이렇게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차를 사는 것을 고려하다. 그래서 to consider buy a car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밑에 있는 provide 이런 단어도 이게 쓰이는 게 provide A with B 이렇게 해가지고 A에게 B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이는데 그 예문에 넣어봐야지 학생들이 provide people with work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일을 제공한다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문장은 아니고 이걸 흔히 청크라고 그래요. 청크 단위로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어 교재였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다른 거 소개를 해드리면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야 되는 교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1번은 어휘예요. 아까 봤던 어휘, 딴 말로 단어 교재죠. 단어. 어휘나 단어 교재가 있고요. 2번 문법 교재가 있어요. 문법 교재라는 건 말 그대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교재예요. 3번 구문독해라는 게 있는데요. 구문독해는 뭐냐면요. 문법을 하나 배우고 그게 문장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게 구문독해 교재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은 진짜 실전 문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실전 문제. 실전 문제가 다른 말로 유형별 독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건 수능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4개를 하면 되느냐? 아니죠. 5번 듣기 교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해야 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듣기도 역시 수능에 17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듣기도 중요하죠. 6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서술형 교재예요. 서술형 교재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시되는 내신 대비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무 학습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6번 교재는 이거는 겨울방학 특강을 위해서 빼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기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3G반 애들은 여기 5개를 다 해요. 그 중에 듣기는 과제 교재예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과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아니에요. 어휘도 과제예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범위만큼 외워오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는 거는 문법하고 구문독해하고 유형별 독해 이 3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거의 같이 함께 나가는 부분이에요. 듣기 과제는 어떻게 학생들이 하는 거냐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5번 듣기. 학생들은 요번에 제가 선정한 책은 수능 맛만 듣기예요. 제가 그건 지금 PDF를 준비 안 했으니까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20회 모의고사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의 책이에요. 20회 모의고사. 스케줄은 학생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들도 궁금하시면 학생들한테 그 스케줄 사진 나한테 좀 보내줘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요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듣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제일 처음 이게 일주일에 2회 분량을 하는 거거든요. 주 2회. 그러니까 학생들은 주말 특히 일요일 날 이걸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좀 학생이 이걸 하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는 방법은 실전처럼 풀고 중간에 녹음을 멈추면 안 돼요. 쭉 듣는 거예요. 그래서 17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고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들어서 풀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재채점하고요. 마지막 재채점에서도 틀리면 그때 딕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딕테이션이라는 거는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 하는 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정확한 토시 하나하나까지 쓰는 게 영어 학습의 목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하나 시시콜콜 듣는 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를 최후의 과정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에서는 이제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 답지를 뺏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2회를 하고 화요일 날 학원에 왔을 때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제가 한 다음에 목요일 날 돌려주면은 목요일 날 아이들이 받아서 또 주말 동안에 또 2회를 해오고 이런 식으로 듣기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듣기 설명 끝났고요. 어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3유닛씩 외워오는 거예요. 화요일 올 때 3개, 목요일 올 때 3개. 그럼 90단어거든요. 그 90단어 중에 50단어를 시험 보는 거고요. 커트라인은 85점으로 제가 둡니다. 그러면 이제 이 3개가 남았잖아요. 문법과 구문독해하고 실전 문제가. 그 중에 구문독해를 먼저 제가 이 책을 이제 펴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해커스 완전숙련 구문독해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책이 구성이 되는 거냐면요. 구문독해 책이라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제를 하나 배워요. 문법을 하나 배워요. 그러면 그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학생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해를 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과제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확인하셔도 좋은데요. 과제 나간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부터가 이제 과제 나간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이런 페이지를 뭐 보고 숙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너가 믿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화요일 날 해오면은 제가 화요일 날 답지를 줘요. 그러면은 거기서 채점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한 거하고 답지 해석이 뭐가 다른지. 수업 시간에 안 해줍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커리큘럼이 되게 방대해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이거를 해석해 주진 않아요. 그 대신에 중요 지문을 제가 시켜보고요. 시켜본 지문은 학원 내에서 테스트 볼 때 이제 영작하기 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화요일 날 아이들은 이거를 해석해 오는 숙제가 있고요. 구문독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구문독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문법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문법 교재예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교재예요. 예를 들어서 cannot 원형을 써야 되느냐, cannot have pp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를 실제로 푸는 그런 유형의 책이에요. 문법을 배우고 문법 문제를 푸는 그런 책이 요 문법 교재입니다. 다 문법 문제죠. 근데 슬프게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신은요, 문법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능에는 문법 문제가 단 한 문제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신에서는 문법 비중이 적어도 30%가 넘어요. 그래서 문법을 모르면은 학생들 성적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문법 학습도 많이 꾸준히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문제 풀고 숙제도 내주고 그러는 문법 교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교재가 뭐냐면은 이제 뭐 집중을 하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죠? 남은 교재는 뭐다? 실전 문제죠. 유형별 독해 교재라고 흔히 그러는데요. 여기 유형편이라고 있죠.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수능에 번호 문항대로 유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심경 분위기, 이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뒤에 문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요지가 나오고요. 실제 수능 모의고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그럼 기출문제 학습을 이렇게 같이 아이들하고 해요. 제가 여기는 풀어줘요, 같이.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과제로 학생들이 해오는 거고, 과제를 해오면은 제가 모든 문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8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진행한 지문은 학원 테스트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아이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 과제는 여기입니다. 흔히 함의 추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했고, 여기도 학습했고, 여기부터가 과제입니다. 여기부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이걸 풀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이미 아이들한테 지시했지만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2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는 뭐냐면은 1단계는 실전처럼 풀어야 돼요. 실전처럼 푼다는 건 딴 말로 하면 되게 빨리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어떤 단어나 이런 걸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실전에서는 찾아볼 게 없잖아요. 실전처럼 풀어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골랐어요. 실전처럼 풀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단계는 자세히 풀기예요. 자세히 읽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단어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뭐 구문독해도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이은 가짜구나, to think가 진짜구나, 뭐 이렇게 해보면서 학생들이 자세히 읽었더니 그랬더니 답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학생들이 해오는 거예요. 이런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커리큘럼 설명은 대략 끝났고요. 지금 학원에서는 고민이 사실 기말고사 대비를 최대한 좀 짧게 하고 싶은 게 학원의 욕심이에요. 만약에 학생들이 특별한 고등학교를 가는 계획이 아니라면, 즉 이 주변에 있는 정연이나 이솔이나 서연이나 창의를 가는 계획이라면 고등학교를 떨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몇 점으로 들어가고 내신이 190인지 180인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남은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뭔가를 성실히 준비해보는 그런 훈련도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되 4주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줄이자. 그래서 3주로 됐는데 대비가 좀 더 줄였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일단 계획은 3주 대비를 현재 하고 있고요. 3주입반은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이제 시험 기간에는 나뉘어요. 그래서 저랑 학습하는 친구들은 청림만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잠깐 나래쌤이나 희영쌤하고 잠깐 학습을 한 뒤에 나중에 다시 이게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로 들어가면은 계속 저랑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학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학원 친구에서 원장 박병렬을 찾으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상담 전화를 드렸을 때요, 꼭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